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 책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쓴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당신 탓이 아니다는 약간 설명하듯이 어떤 법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절차나 이런 거를 담았는데 요 시리즈 똑같이 생겼죠. 얘네들은 사실 판례를 정리해 놓은 거고 최신 유형이나 최신 판례 거의 최근 2년 안에 있었던 판례를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짜 형사사건이 뭐냐,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무슨 법 조문 잔뜩 적어놓고 보통 다른 변호사님들이 이런 책을 썼을 때 어떻게 적는지를 제가 좀 봤었었는데 이 책이 제가 처음 쓴 책이 이제 진짜 성범죄 사건이었는데 막 조문이랑 뭐 어때 판례를 원문 그대로 막 이렇게 담으시거나 한 내용을 보면서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형법 몇 조 뭐 몇 항 뭐 벌금 얼마 뭐 이걸 못 외웁니다.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우리 의뢰인이 무슨 사건으로 뭐 했대. 그러면은 뭐 그렇게는 알죠. 그거는 벌금형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는 초범이면은 실형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나오겠는데 이런 느낌은 알지만 법정형이 얼마다까지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고 사실 찾아보면 되는 내용들이 책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복잡한 법 말고라는 내용을 딱 적은 거거든요. 복잡한 법 필요 없어요. 자, 어떠한 범죄에서 합의가 됐으면 좀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유형의 뭐 해결책이 좀 있다.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하는 거고 또 쟁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뭐 로스쿨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형사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형사사건에 대한 어떤 상식을 키우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읽기에도 너무 좋은 책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하는 법상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거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대립된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형사재판으로 넘어간다. 수사 단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피해자는 그냥 그 사건에서 등장하는 사람일 뿐 이것을 처벌하거나 수사를 하는 거는 국가기관이지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측이 방어를 하는 것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검사나 수사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판사가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뭐 기일이 언제 열리는지 뭐 그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잘 선임을 해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고소장 내놓고 진짜 아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죠. 나 몰랐는데 이미 다 끝났더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좀 나와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측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소, 고발 접수는 범죄에 따라 수사기관을 달리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은 2021년 1월 1일 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는 뭐 6대 범죄, 최근에는 또 이제 검수완박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부 범죄만을 빼고는 다 경찰에 고소를 하도록 바뀌었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죄명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기가 첫 번째입니다. 사기 굉장히 흔하죠. 우리가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아 그럼 막 사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사기 아니에요. 뭐 부동산 매매 사기, 로맨스 스캠 사기 요새 핫하죠.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뭐 연인 간의 금전 대여 사기라든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기 요새 많잖아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핫하고 트렌디합니까? 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공공의 이익이 뭘까? 인터넷 게시판에서 뭐 명예훼손한 거, 채팅 어플에서 대화명을 가지고 명예훼손한 거, 악플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동차 운전입니다. 자동차 운전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진아웃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도 늘고 있죠. 그런 것도 실제 판례를 설명해 놨습니다.
뭐 레이싱이랄까 사고 후 미조치 여러 가지 뭐 공소기각 합의하면은 공소기각이 되는 사례들 아니면은 이제 종합보험이 가입됐을 때 공소기각되는 사례들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보이스피싱이에요. 정말 보이스피싱 사건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이스피싱이 사기 혐의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어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기도 하고 뭐 요새는 현물로 보이스피싱 뭐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니까 주거침입이나 절도 이런 유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고 뭐 대출해준다고 해가지고 내 명의의 뭐 계좌를 빌려주든 아니면은 뭐 남의 카드를 뭐 받아와서 뭘 하든 이런 것도 다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아동학대.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들이 최근에 많아서 최근에 이제 법 개정된 내용이나 최근에 나왔던 판례들 위주로 또 정리가 돼 있고요. 협박, 문자 메시지 공포심, 불안, 협박, 보복운전, 전화통화로 해악에 고지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박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다음 금전거래, 이자제한법 위반, 유사수신 행위, 휴대폰, 소액결제 깡, 뭐 대부업법 위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마약, 그다음 근로기준법, 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아니면은 뭐 급여나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우리가 막 영화 다시 보기 저작권 위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기사를 막 불펌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 같은 데서 보면서도 되게 쉽게 놓쳤던 부분들이 있고요. 형사사건이 최근에는 이런 유형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적었어요. 형사사건 왜 알아야 돼요? 아니 뭐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트렌디한 사건들을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아니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몰랐어요.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된 내용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든지 킥보드 타는데 음주운전도 성립하는지 몰랐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실제로 판례가 나와서 처벌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는 죄가 안 되는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런 건 무죄입니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범죄 피해자가 되는 법을 피하자. 피해자가 되지 말자. 그런 유형도 범죄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가해자 쪽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알바 아니에요. 범죄예요.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책을 쓴 거니까요. 형사사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훅훅 잘 넘어가는 책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